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8 주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생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밸류업 프로그램, 코스닥 상장사로 확대, 세제 혜택도 검토.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정부가 코스닥 상장사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검토한 바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소식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코스닥 상장사의 밸류업 프로그램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코스피 기업 중심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고 PBR주 위주로 개미 투자자가 많은 코스닥 기업의 가치도 높여서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구상이고요. 특히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마중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증시를 통한 국민의 자산 형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에 발맞춰 밸류업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스닥의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이 됐고요.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해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로 세금 감면, 세액 공제 등 혜택을 제공해주는 방안 역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겠다라는 취지고요. 다만 세수 감소를 고려해 일률적인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보다는 일정 기준을 마련해 차등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등의 방안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책적으로 살펴보시면 내용은 기업가치 저평가 이유를 분석하고요. 대응 전략 마련 및 이행 여부를 독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주당 순자산 가치 인덱스 역시 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세제 개편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고 또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역시 세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주 환원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할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증시 부양과 국민의 자산 형성, 증시 수요 기반 확충, 주주가치 제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르면 이달 중순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기술주 중심이라 기업의 보유 자산이 적은 상황에서 얼마나 현실성 있는 밸류업 평가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쯤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초 코스피 중심 실행이 예상이 됐지만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 감소 고려, 또 세제 혜택은 차등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본시장과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중과세 철폐에 해외 소득 유턴, 투자 고용 확대 선순환 불러온다. 네, 두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2년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서 연평균 1,044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기존에는 해외에서 이미 과세했더라도 국내 본사가 받은 배당금을 기업 소득에 포함시켜 다시 과세하고 일부만 공제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제 개편으로 해외 자회사가 보낸 배당금 95%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게 되니 그만큼 법인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분석이고요. 당시 정부 관계자는 당장은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감세로 많은 기업이 유보금을 국내로 반입하고 또 이를 국내에 투자해 기업 소득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본 리쇼어링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쇼어링 유보금이 국내로 나타나겠다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자본 리쇼어링이 투자 확대와 고용 증가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유고요. 자본 리쇼어링은 지난해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데도 일조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임금과 배당, 이자 흐름을 반영하는 본원 소득 수지는 지난해 316억 1천만 달러로 흑자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분기별 배당 수익금 살펴보시면 총 29조 92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자동차 해외 법인의 국내 송금 배당금 역시 훌쩍 뛸 것으로 보여지고요.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법인 세제 역시 개편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지켜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순히 감세 정책만 있었더라면 지난해 대기업들이 유보금 반입에 이렇게 적극적이었을지 의문이다라면서 정부가 수도권 산업단지 확충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선진 인프라 조성을 약속하는 등 투자 여건을 같이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더욱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뒤집어 본다면 정부의 규제 완화와 산업 정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죠. 작년 해외 유보금 11조 원이 넘게 국내로 유입이 됐습니다. 삼성 3분기 누적 배당금 수익은 30조 원이 육박했고요. 시설과 R&D 투자 등에 활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감세 효과 평균 3년 정도 이어질 것 같고요. 투자 이끌면서 인프라 조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영 영향력 고집하다 HMM도 좌초, M&A 컨트롤 타워 입지 흔들리다. 네, 세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HMM 결국 매각이 불발됐습니다. 산업은행이 맡은 구조조정이 지금 번번이 좌초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수합병이 미루어지면서 국내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로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매각마저 불발되면서 산업은행이 맡은 구조조정이 번번이 좌초되고 있습니다. 산적한 인수합병 과제가 미뤄지면서 국내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로서의 입지도 흔들리고 있고요. 이 KDB 생명 매각에 실패한 지 불과 넉 달여 만에 또 한 차례 대형 거래가 무산되며 산은의 구조조정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평가입니다. 산은은 7일 산은과 해양진흥공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 하림 측과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매각 측의 향후 경영권 개입 등을 놓고 7주간의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라는 분석이고요. HMM 매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선 가장 큰 요인은 표면적으로는 JKL 파트너스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하림 측은 5년간 주식 보유 요건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재무적 투자자의 특성상 JKL 파트너스는 예외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매각 측은 이를 거부했고요. 하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정부의 경영권 개입을 놓고 벌어진 갈등 영향이 컸습니다. 하림 측은 자녀 연구체 3년간 주식 전환 유예와 배당 제한 등의 제한 사항 등을 다 걷어들였는데도 경영 간섭까지 받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산업은행 구조조정 대상 관련 현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매각 일지부터 짚어보시면 2023년 7월 20일 매각 공고가 발표가 됐었고요. 8월 21일 예비 입찰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림과 동원, LX그룹이 모두 참전했었는데요. 하림과 JK의 컨소시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고요. 다만 2024년 1월 20일 1차 협상이 결렬되면서 2주간 연장할 것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2월 6일 자정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라는 이야기를 내보였는데요. 실적도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부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정부 안팎에서는 매각 측이 최소 6개, 6개월에서 1년 안팎 정도의 시간을 가진 뒤 재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운업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다라면 포스코 같은 대기업이 나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해석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하림그룹 컨소시엄의 대결에서 패배한 동원그룹 측도 HMM 인수 재추진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매수자 쪽에 새로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재매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정부 경영권 개입 둘러싼 갈등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 재연장도 결렬됐습니다. 주인 없는 회사, 우군 찾기가 어렵고요. 해운동맹 재편의 경쟁력이 좀 저하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 등 투자 지원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 수혜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